오늘은 미인동무 9번째 강의이자 여드름 3번째 마지막 강의, 여드름 클리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20대 청소년기 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30대 혹은 40대에도 성인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우리가 맑고 고운 피부를 경쟁력으로 여기는 요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를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그리고 치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1순위가 아니고 0순위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가장 지키기 어렵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가장 많이 되기 때문인데, 여드름을 손에 가져가는 거예요. 손에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짜고 싶어지죠. 손에 가져가면 짜고 싶어지고, 또 손에 대는 순간 2차 감염이 일어납니다. 여드름균뿐이 아니라 다른 세균들이 더 합병이 돼서 농이 생기기도 하고 좀 좋지가 않게 되는데, 이게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혹은 농포성 여드름처럼, 농포성 여드름은 이제 위로 농이 올라오고 면포가 좀 더 짜기 쉬운 상태로 된 상태인데, 그때를 빼고는 내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손을 댈 때도 면봉으로 이렇게 살살 요령있게 짜내시는 게 중요하고, 그 외의 여드름들은 내가 손을 대게 되면은 진피층 하부까지 손상이 입혀서 대부분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드름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피부 재생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분비 기능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여드름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대로 세수를 하는 것인데, 요새는 세수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수를 너무 안 하게 되면은 피지도 쌓이고 각질도 쌓이게 돼서 여드름이 악화되기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요새 여드름 환자분들은 주로 이중 세안을 한다거나 너무 빡빡 피지까지 다 닦아내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피지가 원래는 피부의 소량 보습제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산성도도 맞춰주고 항균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씻어 보내니까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를 아침에는 물 세수하고 저녁에는 홈 클렌징으로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한 번만 해주시면 되시고, 세 번째로는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식품, 단 음식, 이런 것들이 피지 분비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또 혈액의 당도를 급격하게 높여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드시면은 변비도 예방이 돼서 장내 독소를 쌓이지 않게끔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졸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부신해서 분비가 되면서 동시에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안드로겐 호르몬이라는 것이 같이 나오게 돼요. 더 증가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피하거나 혹은 해소하거나, 그런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으로 운동이 있죠. 운동을 하게 되면 또 피부에도 노폐물도 잘 배출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는 거고요. 5번째는 이제 어떻게 화장품을 선택할 것인가. 자식이 빨리 여드름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인이 쓰던 영양크림을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앞에서 웃으시는데, 이제 여드름이 폭발을 했겠죠. 여드름에는 유분을 공급해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유분을 오히려 억제해주고 수분 위주로 공급해줄 수 있는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머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한데, 머리에서 나오는 기름하고 여드름에서 나오는 피지하고 같이 합해져서 더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앞머리가 있으면 오히려 아무래도 손이 좀 더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앞머리, 특히 앞니마에 여드름이 안 많으신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앞머리 내리지 않기. 그리고 여드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대체로 상열 하한의 상태가 여드름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아래쪽은 차갑고 위쪽은 너무 뜨거워져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쪽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는 반신욕을 하시면은 하초도 덮이고 전체적인 수족력을 높여주고, 또 오히려 위쪽의 열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생활 수칙, 주의해야 될 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치료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바깥에서 외치가 있고 속을 치려는 내치가 있어요. 그래서 외치 중에서 자가 관리를 하는 것 중에 저희 한의원에서 처방해드리는 썰파넬이 있습니다.
셀파젤은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살균 작용이 있기도 하고요. 또 각질이 쉽게 제거되게끔 하는 역할을 해서 가벼운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처방 받으셔도 많이 좋아지시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여드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내가 짰을 때 오히려 흉터를 만들고 좀 더 악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가 관리하기 어려운 여드름들은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이걸로도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결절성 여드름 혹은 농구성 여드름처럼 면포가 다 깨져서 압출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MTS라는 기계를 써서 끝에 이렇게 침 여러 개 달려있는 기구를 써서 여러 개의 침 자국을 내밀어 얼굴에 침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염증도 배출이 되고 여드름의 씨앗인 면포도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 하면서 흉터도 예방이 되는 효과도 함께 있습니다. 흉터를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는 MTS라는 치료 기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혈액의 필터 역할을 해주는 간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혹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하면은 간이 이제 찌들게 되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혈액의 필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간정화법을 한 후에는 피부가 좀 더 맑아지고 좀 밝아지신다는 분이 많으세요. 마찬가지로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여드름이 병명은 여드름 한 가지이지만